살림이나 해. 결혼 7년간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닌 의사의 입에서. 이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결혼 전까지 종합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내과 병동 5년 차. 야간 근무도 많았지만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뒤 시어머니 옥자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간호사는 이제 그만둬. 이유를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에 돌아다니면 되겠어. 살림이나 해. 살림이나 해. 처음 들은 그 말이 7년을 따라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재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엄마 말이 맞지.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한 달 뒤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5년간 모은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결혼 3년 차 시누이 미경 씨가 카페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증금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경이는 사업 수완이 있으니까. 같은 해 저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온라인으로 건강 상담을 해보고 싶다고. 간호사 경력을 살려서. 컴퓨터 붙잡고 뭔 돈이 되겠어. 시어머니가 제 노트북 화면을 한번 쳐다보더니 뚜껑을 탁 닫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아직 키보드 위에 있었는데. 살림이나 해. 시누이에게는 3천만 원. 며느리에게는 닫힌 노트북 뚜껑.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몰래 새벽에 건강상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당뇨, 혈압, 약 복용법. 간호사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첫 수익이 나왔습니다. 47만 원.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여보, 나 블로그로 이번 달 47만 원 벌었어. 돌아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그거 용돈도 안 되잖아. 엄마한테 말하지 마. 괜히 또 싸워. 잘했다가 아니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 다음 주 일요일 시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경 씨 카페 얘기를 하는데 재민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요리밖에 할 줄 몰라서 살림이 천직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시누이도 웃었습니다. 저만 웃지 않았습니다. 살림이나 해. 세 번째. 이번엔 남편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7만 원이 130만 원이 됐고 6개월 뒤에는 월 320만 원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남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 6년 차 친정아버지가 입원하셨습니다. 무릎 수술. 2주간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출가 외인이 무슨 간병이야. 오빠네한테 맡겨. 오빠는 해외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쓰면 되지.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A사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추석 장보기 목록이었습니다. 소갈비 3근, 전복 2kg, 대하 1박스, 밤 2kg. 20개가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장보기 목록을 건넨 겁니다. 살림이나 해. 네 번째,
이번엔 말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못 가.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아빠는 괜찮아. 괜찮지 않다는 걸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히게. 새벽 1시 시어머니와 재민 씨가 잠든 뒤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블로그 글을 쓰려는데 손이 떨려서 타자가 안 쳤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직도 그 컴퓨터 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와서 와이파이 공유기에 전원을 뽑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꺼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살림밖에 없구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죠? 잠깐 숨 좀 돌리시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실 텐데요. 결혼 7년 차 추석 보름 전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추석장 목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몇 가지로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른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는데 오른손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5년간 내과 병동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 베스트 얼굴, 팔, 말, 시간. 3초 만에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갔습니다. 오른팔 들어보세요.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68세 여성, 뇌졸중 의심, 우측 편마비, 발생 추정 10분 이내.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그냥 어머니가 이상해요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증상, 나이, 발생 시간, 편마비 방향까지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정보가 정확하셔서 배치가 빨랐습니다.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응급처치를 정확히 하셨더라고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혈전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30분만 늦었으면 반신마비가 됐을 겁니다. 혹시 의료 관련 일 하셨습니까? 재민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더니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요리밖에 할 줄 모른다고 했던 그 입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살림이나 하는 사람이 이것도 할 줄 아네요. 살림이나 해. 5번째. 이번에는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왼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이불 위로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시어머니는 2주 뒤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에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전문 재활병원 3개월.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입원비 포함 한 달 280만 원. 3개월이면 840만 원. 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나 지금 그 돈 없어. 재민 씨가 시누이 미경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재활비 반반하자. 돌아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오빠, 나 카페가 적자야. 엄마가 보증금 해주신 거 아직 갚지도 못했어. 3천만 원 받아서 연 카페. 그 카페가 적자. 시어머니 재활비는 한 푼도 못 낸다. 바로 그때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재민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난 돈이야? 컴퓨터 붙잡고 번 돈이요. 살림 사이사이에. 살림이나 해. 6번째. 이번에는 뜻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3천만 원 준 딸 한 푼도 못 냄. 시어머니가 살림이나 해라고 막은 며느리 재활비 전액을 냄. 재민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일 뒤 시누이 미경 씨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좀 보태야 하는데. 진짜 미안해. 읽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옥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재활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보낸 입금 알림이 매달 왔습니다. 280만 원, 280만 원, 280만 원. 미경이에게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5번은 안 받았고 5번은 바빠서였습니다. 재활 운동을 할 때 서연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른팔 여기까지만. 천천히요. 간호사 출신이라 재활 동작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전문가 수준이시네요. 이런 분이 가족에 있으셔서 복 받으셨어요. 복. 그 복을 내가 7년간 짓밟았구나. 간호사를 그만두게 한 것. 노트북 뚜껑을 닫은 것. 와이파이를 뽑은 것. 친정아버지 간병을 못 가게 하고 장보기 목록을 건넨 것. 미경이에게 3천만 원 주고 서연이에게는 살림이나 해. 내가 이 아이의 날개를 꺾었구나. 아니, 꺾은 게 아니었다. 묶어놓은 거였다. 7년 동안. 그런데 이 아이는 묶인 채로도 날고 있었다. 다시 서연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한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이 아직 조금 어눌했습니다. 서연아. 네. 미안하다. 3초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과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살림이나 해 대신 다른 말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오른손이 아직 떨렸지만 하나씩 놓았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오시고 재민 씨는 여전히 깜빡하고 안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살림이나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서연아, 그거 블로그 요즘은 잘 되냐?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이것밖에 못해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그 말 때문에 멈춘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날개를 꺾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펼치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하시길 바랍니다.